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대구시 경상북도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1,515억 원이며 정거장 수는 구미에서 사곡, 외관, 서대구에서 대구, 동대구, 경산 등 7개이고 대구권 광역철도는 올해 착공해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3월까지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민간 공공아파트가 11,37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보다 18.4%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33.7%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54,1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26,274가구로 25% 감소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9%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5.36% 상승한 것으로 이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년과 비교해 4.61% 상승했고 이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권을 오고 가는 광역철도가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은요, 대구와 경북권의 이동 시간이 40분대로 크게 단축되면서 단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이 철도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다양한 일자리들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는데요. 방송 중에 이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 매일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부동산계의 킹스맨이십니다.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2021년도 상승세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상승 흐름 탈 수 있는 지역을 좀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두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 투자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이제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자면 정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또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부동산들 특히나 이제는 더욱 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 부동산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장만 상승하는 게 아니죠. 오늘 부동산 두 곳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지금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시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또는 새로운 교통편이 구성이 되는 부분들을 꼭 필수로 임장활동을 또 가보시고 그런 지역들에 또 투자를 또 감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그런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GTX 노선들 그리고 그런 노선들이 앞으로 생겨났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지역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가지 지역 서초구 양재동과 그리고 도봉구의 또 핫플레이스라 할 수 있는 창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부동산 찾기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빠르게 교통 편리한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통에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주변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먼저 강남권에서 가볼 곳이 서초구입니다. 이 서초구는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또 양재동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미 살기 좋은 곳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입지와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양재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자체가 서초구에 들어가 있죠. 어찌 보면 서초구 강남 3구 안에서도 가장 하단부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중심부 지역들보다는 조금은 소외되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201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저평가돼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와 또는 비교적으로 금액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드리면서 그런 지역들을 투자와 실거주를 저희가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중에 정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임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도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이렇게 주변에 이런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많이 또 제가 또 참여도 하고 있고 사실 많이들 질문을 통해서도 그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좀 서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강남구 라인에서 물론 평지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 특히나 집값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이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양재동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포커스 자체를 교통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드리고자 해서 다른 기본적인 요소들은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숲세권과 수세권에 이런 프리미엄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고요. 거기에다가 대규모 일자리 타운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체크를 해 봤을 때, 자,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또 커요.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양재천 쪽을 끼고 있는 지역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양재천의 수세권과 주변에 이제 녹지들을 좀 갖추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들이 또 크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부분에서 임대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들 워낙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원가의 인프라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선도로망이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 라인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테헤란로에 걸치고 있는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좌측편으로 보자면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그리고 정보사 부지의 개발이라든지 서울 교대 등등의 또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양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청 라인들 이런 지자체에 관련해 있는 행정타운 자체가 양재역 쪽이 대부분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임차 수요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일단 교통적인 측면에서 먼저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뒷장에서 많이들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이런 남부수안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R&D 특구, 이렇게 의료라든지 이런 산업 연구 인력 단지들이 구성이 되는 곳들이 대부분 다 이쪽 양재동 쪽으로 많이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강남대로 라인들을 타다 올라가다 보면은 테헤란로가 있고 봉은사로 라인들이 있죠. 여기서 의료 관광 산업 벨트라든지 IT 산업 반처 산업 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재동 물론 강남 좋죠. 강남 라인들 봉은사로 라인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라인들 중에서도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산업벨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굉장히 가까운 어찌 보면 또 중간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 또한 양재동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양재 R&D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요. 유동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유입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교통편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양재동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서초대로 라인들 좀 좌측편에는 뭐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이 또 대규모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타운은 양재동 위쪽 편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 라인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뭐 과천이 있죠. 그리고 뭐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뭐 판교 이런 라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저는 이 또 교통망적인 측면에서 또 보자면 상당히 뭐 어느 지역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죠. 뭐 서울의 레노라는 황금 노선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뭐 분당선, 신분당선 여러 가지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뭐 GTX 노선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광역적인 노선들을 한 개도 아닌 이제 한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 3구 라인들은 앞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성이 더욱더 원활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뭐 서울 외곽도 가깝고 경부도 가깝고 뭐 용인 서울 간, 뭐 분당 내곡 간 뭐 여러 가지의 뭐 SRT 노선까지도 갖출 그런 강남 라인이기 때문에 교통은 어디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인력 단지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2021년도까지도 아직도 개발 중인 그런 곳이 바로 양재동이에요. 대기업들과 이런 중소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연구 인력 단지들이 계속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보신다면 양재동은 조금만 내려가면 현대기업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라인에 뭐 더케이 호텔 주변 쪽 라인으로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의 일자리 타운들이 구성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삼성, 현대, 뭐 KT 이런 형태들의 연구 단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유동 인구가 늘어난다면 유입 인구도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교통편의 추가적인 확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죠. 그 위쪽 라인들의 강남대로 서초대로와 강남대로가 만나는 교차되는 지역에 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진흥아파트 부지 등등을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대규모 일자리 타운과 쇼핑 시설, 상업 시설들을 늘릴 예정이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저는 이 GTX 노선과 신분당선 노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GTX 노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재차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타즈 뭐 다른 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는 이 GTX 노선 자체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A 노선, B 노선, C 노선 언제 통과가 되느냐, 언제 착공이 들어가느냐, 언제 완공이 되느냐는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이 없던 지역들이 교통에 대한 이런 시설들이 없던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난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들을 익히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들을 아직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생길 거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타가 통과가 됐고 착공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또는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또는 실거주와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GTX 노선 중에 특히나 저는 강남 라인에 이 세 가지 역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좀 포인트로 두고 싶습니다. GTX A 노선과 C 노선은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과 그리고 C 노선도 삼성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A노선은 이제 수서역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일하게 C노선이 양재역과 삼성역을 교체하는데, 결과적으로 강남에 그렇게 많은 지하철역들 중에서 이 세 군데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양재역이 넣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구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될 그런 교통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간적인 싸움에서 출퇴근 시간에 30분대 이내로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양재역은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더욱더 생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안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동, 의정부, 청량리, 그리고 이 가운데 생성이 되는 이제 왕십리역이라든지, 이번에 양재 쪽 아래쪽에 과천과 양재 중간에 위치하는 인덕원역이라든지, 지금 그냥 구성만 된다는 얘기만 나오면 2, 3억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비단 그게 아파트만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올 수 있는 부동산적인 내가 아파트를 사는 거에 있어서 요즘에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게 5억, 6억 그냥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5, 6억 말하는 게 정말 쉽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5, 6억 또는 6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적인 부분들을 좀 내가 찾아서 움직이셔야죠. 네, 그래서 저는 GTX 노선 중에서 유일한 강남 라인들의 요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역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의 대형 노선들을, 대형 업무 타운들을 끼고 관통한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종 2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3단계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양재에서 용산까지 1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 노선, 광남과 용산과 판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신분당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신분당선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화 사업 구간 들어가는 것들 놓치시면 안 될 대규모 호대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그 양재 플랫폼 시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성들을 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그런 예정을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 플랫폼 시티, 말 그대로 양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양재는 앞으로 무한 발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었을 때 또는 5억 원이 넘지 않았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개발 호재, 특히나 교통 호재는 정말 자신이 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신분당선의 연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얼마 없는 GTX 노선이 직접 관통하게 되는 지역인데요. 자, 가져와 주신 이유가 가격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투룸의 시세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에 강남 좀 많이 좀 임장 활동을 해봤는데 근데 정말 와 소리가 날 정도로 6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양재동은 그보다도 1억 정도, 1억 이상의 차이가 벌써 발생할 정도 수준으로 가격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4억 8, 9천이고요. 전세가 지금 현재 4억 5, 6천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이 이상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한 3, 4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를 본다면 보조한 투자 금액은 한 2억 2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천에 한 12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너무나 가격이 많이 뛰어버린 강남 지역에서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교차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북 지역에서 주목하신 지역이 바로 이 도봉구 창동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창동 일대 개발 소식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떨까요? 저는 무엇보다 사실 입지와 개발들 좋죠. 근데 저는 오피스텔들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추천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동 지역들도 상당히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젊은 층들한테 물론 젊은 층들이 자산 가치가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연령층 아니겠습니까? 20, 30대 해봐야 이제 갓 사회 진출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직 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뭐 등등 많이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형성이 잘 안 돼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청약들을 대부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보험 없이 그런 청약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조건들이 없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청약 시장에서만큼은 주택수로 간주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들은 젊은 이런 자산 가치가 아직은 조금 형성이 좀 덜 되어 있는 이런 연령층에서는 가장 좋은 타겟의 그런 어찌 보면 부동산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오피스텔도 뭐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오른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들도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봉구 창동은 지금 현재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이에요. 서울 변두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노도강, 특히나 이제 도봉구 창동 라인들도 이제 10억 클럽에 속속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지금 현재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습니다. 노원역 인근의 재건축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자,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이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남다르고요. 신축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준신축이나 또는 새집 정도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에 바로 제일 많은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지역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복합 문화시설, 여가기능,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환승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 특화산업 기반 중심의 일자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갈 예정인데 창동역은 이제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 노원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 용도 개발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공공행정 서비스 형태들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 중앙에는 문화시설과 이제 유통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생활의 질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게 될 것이고요. 또 아레나 형태도 구성이 되면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연장들도 들어서게 되면서 인근의 상업시설들의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혁신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연구 인력 단지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양질의 직장인들이 더욱더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임차 가격의 상승과 또는 그 매매가 상승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저는 GTX 노선이익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창동은 지금 현재 1,4호선을 가지고 있죠. GTX가 들어간다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곳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광역 노선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10분대로 대폭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싼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부간선도로망 지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개통이 됐죠. 일부는 개통이 됐고 수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또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마련되는 곳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놓치시면 안 돼요. 금액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투룸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3룸 가격입니다. 네, 방 3칸의 가격이고요. 2억 8, 9천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이제는 마지막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에서 8천 정도, 2억 7, 8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500에서 많아봐야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천에 8, 9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 한 뭐 65%에서 70%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어찌 보면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월세 투자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이 보험으로 들어놓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시장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로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선착순 10명, 02-3153에 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함께 보시고요. 자,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가구 수에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소형 주택으로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 가볼까요? 네, 오늘 서울 안에서 바로 영등포와 그리고 강남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8년도부터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에 들다 보니까 소멸하는 그러한 소도시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도 나왔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50%가 넘는 이러한 도시들이 인구 감소세에 의해서 소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젊은 층은 결국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지방 시장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인구 비중이 높은 그러한 지역에 택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바로 강남구와 영등포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고선 선유도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가장 선호하시는 노선이죠.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첫 번째로 가볼 곳이 영등포구입니다. 자, 오늘 오피스텔을 이 영등포구에서 주목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영등포구의 주변 환경 요즘 어떨까요? 네, 일단 영등포의 과거에서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지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굉장한 번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동시에 이러한 공업지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업지대.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공장가 그리고 또 유흥가 워낙 이런 이제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흥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규모의 상권 또한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죠. 그러다가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울시의 인구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영등포에도 거주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예전부터 이러한 이제 고가다리라든지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항공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런 이제 공장가들의 모습,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층의 주거 단지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영등포의 모습이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영등포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영등포역 주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곳 일대를 개발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영등포 안에서 대규모의 그 주거단지, 바로 영등포 뉴타운과 그리고 또 신길 뉴타운, 이러한 주거단지와 그리고 또 업무시설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는 영등포가 입지만으로 지금의 가격을 끌어왔다 하면, 이러한 개발 행위들로 인해서 주거단지라든지 업무단지, 이러한 개발 행위들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선유도역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을 도보 약 1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9호선이죠. 9호선, 그리고 또 2호선, 5호선, 그리고 또 1호선 또한 영등포에는 지금 이렇게 전철 라인만 총 4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KTX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가 지금 현재로서도 입지 좋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철 라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노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2개의 노선이 들어서죠. 바로 신림선과 신안산선. 그래서 강남 못지않는 어떠한 교통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장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로망들을 한번 보게 되면 서부간선 도로가 있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국회대로, 이러한 굵직한 도로망들과도 이렇게 접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변의 업무 타운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여의도 금융 업무지가 있죠. 그리고 또 하단에는 그 구로와 그리고 금천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자, 영등포 주변으로 대규모의 이런 이제 일자리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직장인에 대한 어떠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안에서 이러한 이제 일자리들, 우리가 어떠한 이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서울로 이전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이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전철역 혼잡도를 한번 보면 어떠한 지역에 기업이 이전을 했고, 기업이 이전을 왔고,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과거 10년에서부터 과거 2008년도에서부터 그리고 2018년도까지 전철역 혼잡도,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내 있는 그러한 지역들은 혼잡도가 감소세를 보인 그러한 이제 지역이고, 그리고 빨간표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증가하는 그러한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전철역 혼잡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 빨간색을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임대 수요들이 굉장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제 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영등포가 예전부터 공장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안이 나오고 있죠. 개발 방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주거단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시설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아까 저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영등포구를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용적률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고밀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개발이 되는 그러한 어떠한 도심, 3대 도심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당산 유도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바로 이 일대가 있죠. 지금은 사업이 무산된 요 일대. 한강변을 가지고 있는 요 일대에 오피스텔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밀집 단지인데 대규모 단지가 아니죠. 소규모의 단지. 그리고 또 하단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 영등포 뉴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길 뉴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죠. 자,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에 그 분양하는 그 시기, 바로 2014년도에서부터 2015년 그 당시에 분양을 시작을 해서 지금의 가격, 영등포 최초의 분양 가격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미분양이 났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전매 제한이 그렇게 제한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당첨이 되고 나서 전매를 하기 위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거래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매물은 많은데 실제로 매물을 매수하는 그러한 수요가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대가 서울에서 대표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러한 이제 개발 행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함으로써 영등포구가 대표할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주거 벨트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예전의 가격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 영등포의 개발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중공업 지역이 지정이 된 어떠한 공장가들, 1층에서부터 2층에서부터 이렇게 저밀도로 개발이 된 그러한 이제 지역들이 계속해서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 하면 지금의 영등포구의 가격이 아니라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전과는 또 달라진 영등포구의 모습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본부장님, 아직까지는요, 영등포구 하면 좀 오래되고 낙후됐고 공장이 참 많은 지역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개발 호재들을 하나씩 본다 하면, 일단은 당산역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권 확장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와 상주 인구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상권이 발달이 되면 분명한 건 주거지 역시 함께 상승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정비 지역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 영등포구는 아직까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많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정비할 수 있는 토지,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정비 사업지가 월등히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공업지 비율입니다. 중공업지 비율. 영등포, 그리고 구로, 금천, 성동, 도봉 이 순으로 중공업지에 대한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표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죠. 이 중공업 지역이 발달이 되고 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금천이나 구로 그러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업무지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성동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그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 영등포구가 월등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로라든지 금천 그리고 성동 지금의 모습들이 추후에는 영등포구가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달 월세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찾고 있지만 영등포구, 영등포, 양평동에서 저희가 가격 상승 여력까지 좀 크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이 궁금합니다. 투룸 기준 오피스텔 시세 어떨까요? 네, 이번엔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3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3억 1천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천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세로는 3천에서부터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3,500에서부터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전략 4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여의도에 금융타운이 있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구로, 그리고 가산, 업무지가 있죠. 그런데 영등포 내에서 신규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신규 업무시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이 계속해서 날로 높아간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정비 사업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소규모의 정비 사업들이 영등포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차 수요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 직장인 그리고 학생 수요층, 대학생 수요층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안정성이 돋보이는 지역이고, 그리고 전 호실 한강뷰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4가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바뀌어가는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부근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1억 8,5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구 논현동에다가 9호선 이런 조건만 딱 봐도 개요만 봐도 일단 눈에 띄는 지역인데요. 입지 조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이라는 지역은 60년대, 7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던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이제 동별로 어떠한 라인을 형성을 한다라는 건데, 업무시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시설, 그리고 국제 업무 복합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나보는 곳은 강남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죠. 바로 언주역입니다. 언주역을 도보 약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9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선에 대한 어떠한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한 정거장이면 바로 이제 신논현역이 나오죠.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에 대한 어떠한 연장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까지 이렇게 누려보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을 대표하는 그 업무 시설이 바로 테헤란밸리입니다. 테헤란밸리에는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고소득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강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강남이 일자리가 많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젊은 수요층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강남 안에서 사업체 수만 7만여 개가 되겠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종사자 수만 6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래서 외지에서 일부러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쉽게 하락하기 힘든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가구가 약 40%이다라는 점. 그만큼 어떠한 그 일자리 중에서도 굉장히 그 대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만나보는 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형입니다. 소형인데 앞으로의 이러한 이제 그 1인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세, 그리고 젊은 수요층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나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죠. 대도시, 그리고 또 일자리가 풍부한 곳,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대형 평수의 주택, 대형 평수의 주택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형이다라는 점입니다. 소형. 그리고 또 이제 미혼자들의 어떠한 그 결혼에 대한 어떠한 인식,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소형 주택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가치는 꾸준한 상승 또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강남에서 그 1, 2인에 대한 수요 역시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서울시 안에서도 1, 2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강남 안에서 이러한 소형 주택들을 투자하는 게 어떠한 꾸준한 임대료도 물론이겠고, 그리고 또 상승세 역시 대형 못지않는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고급 일자리가 워낙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몰려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위치적으로 강남구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개발 호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강남 안에서 대규모의 어떠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하죠. 바로 GBC 사업입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GBC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도 강남 안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그 종사자 수가 약 70만 명이 넘는다라고 70만 명이 가까운 일자리 수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120만 명의 어떠한 일자리가 또한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대 바로 GBC 사업으로 인해서 송파구까지 삼성동에 이르는 송파구까지 바로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또 한 번의 강남에 대한 상승을 또한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제 GBC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와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세수 증가로 인해서 강남은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도시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만 새로이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 호재까지 있죠. 바로 GTX 노선이랑 그리고 또 SRT 노선 그리고 또 전철 라인, 이러한 노선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한 그 영동대로에는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공원화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남이 지금의 강남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 그리고 또 그 GBC 사업이 완공되는 2026년에는 굉장히 그 유동인구라든지 관광 인구가 굉장히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강남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다가도 뭐 대형 평수가 아니라 소형 평수니까 좀 용기를 내보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분리형 원룸의 가격하고요,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이번엔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8,500에서부터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1억 5,600에서부터 1억 6,6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9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65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8,500에서부터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업무단지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테헤란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국제업무 복합지구에 의해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확충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2호선 분당선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최적화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은 수요층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활 인프라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1, 2인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꾸준한 인기 지역인 강남구 논현동에서 소형 주택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 정말 좋은 지역의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1 맞춤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창모 본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